그리고 또 제가 한 게 뭐냐면 차를 샀어요. 근데 이제 그게 차를 샀는데 이제 이것도 엄청 롱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차를 엄청 빨리 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차가 한국에서도 있었고 노바스코샤에서도 있었고 그러니까 있다가 없으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원래 시트레인이라고 여기 이제 캐나다 캘거리에서 엄청 편한 대중교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타고 다녀야지 원래는 그렇게 생각하고 왔어요. 근데 일단 첫 번째는 너무 추워. 첫 번째는 너무 추웠어요. 진짜 이렇게 속눈썹이 다 얼어가지고 눈이 뻑뻑해지고 제가 진짜 롱패딩을 입었는데 그 롱패딩이 푸석푸석해질 만큼 얼어버렸어요. 그 데상트 롱패딩이. 두 번째는 시트레인에 노숙자가 너무 많았어요. 그분들이 저한테 어떤 행동을 하진 않았지만 지금 코로나기도 하고 그냥 뭔가 사람들이랑 많이 마주치고 사람들이 탔던 곳에 타는 게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시트레인을 한번 타봤는데 노숙자분들이 원래 노숙자 쉘터 같은 보호소 같은 데 원래 가 계시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많이 축소돼서 노숙자분들이 그 C트레인을 많이 타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약간 불안했고 그리고 또 한국이랑 다른 게 한국은 이제 아파트라든지 원룸이라든지 오피스텔 같은 게 있으면 그 편의점이라든지 마트가 항상 그 주변에 어디든지 있잖아요. 걸어서 도보 한 진짜 시골 아닌 이상 10분 정도 되는 거리에 다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사는 거주지랑 그 다음에 쇼핑하는 그런 마트가 있는 지역이랑 딱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까지 가야 되는데 시간도 소모될 뿐 아니라 그다음에 물 같은 거라든지 이렇게 무거운 걸 사면 가지고 오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빨리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어플 두 가지를 추천드리냐면 오토 트레이더이랑 그다음에 키지지 이 두 개를 추천드립니다. 차를 구매하실 때요. 근데 제가 처음엔 이제 키지지를 막 봤어요. 키지지를 봤는데 이제 여기에 오래 사신 분의 설명을 들으니까 오토 트레이더이 훨씬 낫다고 모든 게 다 보장되는 곳이다라고 해가지고 오토 트레이더를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토 트레이더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플이. 이게 되게 좋은 게 여기에 이제 메이크 어떤 브랜드 차 선호하는지 그 다음에 모델명 그 다음에 어느 지역에서 찾기를 원하는지 이렇게 바운더리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해서 서치를 하면 꽤 괜찮은 차가 많이 나옵니다. 메인테너스 피, 그러니까 유지 보수비가 적게 드는 좀 타기 좋은 차가 혼다 시빅이랑 그 다음에 토요타의 코롤라 그 차 두 개가 좀 굉장히 수리비도 안 들고 오래 타기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혼다 시빅을 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차가 이렇게 목록이 나오는데 제일 좋은 거는 이제 필터 이게 좋아요. 필터 이거 누르면 여기에 이제 타입도 고를 수 있고 year도 고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distance 몇 킬로 뛴 차를 원하는지 그런 거랑 가격도 레인지 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미션 저는 오토매틱밖에 안 돼요. 그 수동이 안 돼가지고 오토매틱하고 뭐 fuel 타입도 고를 수 있고요. 뭐 디젤 아니면 가솔린 뭐 이런 거 고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seller 타입이 있어요. 파는 사람의 타입 해가지고 두 가지가 있는데 private 하면 뭐냐면 개인당 개인이요. customer to customer. 그러니까 저 같은 이런 개인이 파는 거예요. 그 다음에 dealer인 딜러샵에 파는 차입니다. 그래서 사실 엄청난 스토리가 여기 있어요. 제가 차를 처음에는 차를 한 20몇 개 정도를 봤는데 개인한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가 차를 많이 볼 줄도 잘 모르지만 공부를 많이 해가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계속 끊임없는 의심을 해야 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딜러한테 사야겠다. 조금 돈을 더 주더라도 마음 편안하게 딜러한테 가면 이제 속일 수가 없으니까 딜러십 그 자격증의 권한으로 이렇게 속여서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걸 공개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더 주더라도 그냥 딜러샵 가서 사자 이렇게 결정을 내려서 딜러샵을 갔어요. 근데 여기는 특이한 게 이제 딜러샵을 예를 들어서 제가 토요타 코롤라를 사고 싶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토요타 딜러샵을 갈 필요가 없어요. 저는 포드 딜러샵을 갔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트레이드인이라고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포드 차를 사러 왔어요. 근데 자기가 타던 이전의 차가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트레이드인이라고 해요. 그거를
팔아버리고 그 가격만큼을 삭감해서 새 차 포드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포드 딜러샵에서는 그 토요타 코롤라 중고차가 들어왔으니까 자기들이 싹 고쳐서 그걸 다시 중고로 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딜러샵에 가도 각각 좀 특이한 다른 자기 딜러샵이 아닌 브랜드의 차 중고차들이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 오토트레이더에서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토요타 코롤라 차를 찾았어요. 그래서 시승을 해봤는데 이것도 완전 괜찮은 거예요. 와, 차가 묵직하고 그 다음에 시승했던 것 중에 제일 괜찮았고 근데 시승했던 것 중에 가격도 제일 높았어요. 근데 이제 가격 높아도 높은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사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이제 차를 사면 차를 이제 가지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지러 가려면 보험이 필요해요. 그래서 보험을 들고 차를 사러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보험을 들려고 하니까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그 드라이버 앱스트랙이 필요한데 그 팩스 오고 가고 하는 게 한 3, 4일 정도가 걸렸어요. 그 사이에 이제 차를 설마 팔리겠나 싶어서 있었더니 그 딜러가 지금 누가 차를 사러 왔다. 보러 왔는데 너 살 마음 있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주 순수했죠. 그게 진실일 수도 아닐 수도 있지만 갑자기 너무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사야겠다. 그거를 찐뽕 해야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살 것 같냐 이러니까 자기도 모르겠는데 일단 네가 너무 원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만약에 네가 원하면 디포짓을 하라는 거예요. 디포짓이 뭐냐면 계약금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이 차를 너가 홀드 찌뽕하고 싶으면 1,000불을 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차값 나중에 차 살 때 1,000불은 제외하고 차값만 내면 되는 거예요. 디포짓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더 이상 이 차를 사는 거에 있어서 고민을 하는 게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디포짓 1,000불을 했습니다. 첨부를 했고 그다음에 인슈런스를 했어요. 인슈런스 얘기는 또 조금 이따가 해드릴게요. 그래서 차를 디포짓을 했는데 차 너가 픽업하러 올 때 쫙 깨끗하게 해놓겠다 그렇게 하셨고 그다음 제가 윈터 타이어 그 겨울 여기 눈이 많이 오니까 겨울 타이어로 다 바꿔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새 걸로. 그럼 기존의 건 제가 다시 이제 가지고 오는데 새 걸로 다 교체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일 좋은 미쉐린이라는 브랜드 거를 싹 다 4개를 새 거를 달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망의 픽업하러 가는 날 인슈런스도 다 됐고 픽업하러 가는 날 플레이트를 받으려고 이제 번호판을 가지고 가야지 차를 달고 갈 수 있어요. 그 차가 번호판 없이는 운전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알버타 헬스 카드 만들고 드라이버 라이센스 만들 수 있다는 그 레지스트리를 갔어요. 갔더니 너 계약서를 써서 갖고 와야 된다 그거를. 그래서 알겠다 이렇게 하고 그게 딱 근처였어요. 그래서 계약서를 쓰러 딱 갔는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제가 그 차를 시승하고 본 날이 되게 5시? 저녁 6시쯤 해가 졌을 때 어두웠을 때 봤고 눈이 굉장히 많이 올 때 봤고 그리고 그 차가 엄청 더러웠어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이제 사면 깨끗하게 해주겠다 해서 진짜 깨끗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차를 이렇게 자세히 봤는데 그 앞 범퍼 쪽이 이렇게 브로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걸 이제 제 잘못이죠. 제가 발견을 못한 잘못 그리고 딜러도 그걸 저한테 고지를 안 해준 잘못. 딜러는 이제 너가 디포짓을 사인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그 디포짓을 썼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가격을 내리거나 아니면 우리가 수리를 해주거나 그렇게 해줄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집주인 분께서 되게 많이 도와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거는 감정적으로 할 문제가 아니고 법적으로 이렇게 자료 준비를 좀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든 스토리를 다 적었고 글로 그 다음에 어떤 디포짓을 돌려받은 그런 뉴스의 사례 이런 거랑 딜러 레이트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그 딜러 평가를 그런 거 페이지 다 프린트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커스터머의 그 권리다. 그 딜러를 평가할 수 있는 거는. 그래서 만약에 디포짓 우리가 원하는 건 디포짓을 돌려주는 건데 디포짓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나는 나의 소비자 권리로서 이런 글들을 여기다 올릴 거다. 근데 이 글은 너도 납득이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과장해서 거짓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미 글을 다 써서 갔어요. 그걸 보여드렸거든요. 그 딜러가 딱 그거 얘기하기로 한 날 자기가 오프를 낸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니저랑 얘기했어요. 그 위에 매니저랑. 근데 집주인이 매니저는 더 쉽지 않을 거다. 왜냐면 이 모든 과정을 다 겪고 올라간 경험이 있고 겪고 올라간 사람이기 때문에 CR이 안 먹힐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싸우니까 영어가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막 영어도 엄청 는 것 같아. 그 순간에. 제가 잘못한 거는 그 다큐멘테이션 같은 거를 다 이제 공개했는데 거기에 적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종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자세히 다
가지고 거기에 이제 적혀 있었는데 범퍼가 부서졌다라고 적혀가 딱 있었는데 제가 그걸 자세히 안 본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여기 적혀 있었다. 근데 적혀 있었지만 내가 한 번도 verbally 구두로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차가 다 준비됐을 때 준비됐다고 사진을 찍어줬는데 그 부분이 안 보였어요. 안 보이게 다 모든 면만 찍어서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intentionally 어떤 의도가 있었지 않냐, 왜 그 자리만 빼고 찍었냐, 막 그런 것도 하고, 그것도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딜러가 픽업하러 갔을 때 내가 발견하고 엄청 놀랐잖아요. 그래서 what is this? 이렇게 막 엄청 놀라가지고 이게 뭐냐고, 지금 what is this tape? 테이프가 붙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딜러가 제일 중요한 거는 너 알고 있었지 않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자기도 몰랐다,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부분을 계속 강조를 했죠. 어떻게 딜러가 차 파는데 자기 딜러 차에 그 흠을 모를 수가 있냐, 그런 부분을 모를 수가 있냐, 나도 몰랐고 자기도 몰랐다, 자기도 모른 게 잘못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그 부분을 했죠. 근데 그 딜러가 나중에는 약간 말을 바꾸더라고요. 자기가 몰랐던 게 아니고 네가 놀랄 거를, 네가 이거에 놀랄 줄은 자기가 몰랐다, 이렇게 말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말이 안 된다. 나중에 말 바꾼 거 그거는 큰 잘못이다, 큰 범죄다, 왜 말을 바꾸냐고, 자기가 처음에 미안하다 그랬더니 이제 그 매니저가 그럼 어떻게 해주면 이 차를 사겠네요. 고쳐줄까? 고치는 거 아니면 뭐 돈을 깎던지. 그래서 난 이미 트러스트를 잃었기 때문에 이 차를 더 이상 거래하고 싶지 않다. 그 범퍼가 이제 broken 되면서 어떤 엔진에 어떤 타격이 갔을 수도 있고 막 그런 거 완전 막 다 얘기했죠. 이제 자기가 지금은 말할 수 없고 뭐 며칠 뒤에 연락을 주겠다, 내일 연락 주겠다, 그렇게 했나?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알겠다, 연락 달라고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저 와가지고 미친 듯이 키지지로 다른 차를 찾았죠. 빨리 이제 이 차는 안 하기로 했으니까 사야 되니까. 근데 진짜 운명처럼 딱 괜찮은 차를 찾은 거예요. 그것도 집 주변에 딜러도 아니에요. 개인인데 그 파는 이유가 또 좋았어요. 그 갑자기 이제 그 본국으로 돌아가야 돼서 중국으로 돌아가야 돼 가지고 그 중국 제 또래였는데 그분이 이제 차를 파신다고, 얼마 타지도 않았고 연도도 괜찮고 사실 그 차는 제가 한국에서부터 사고 싶었던 차 브랜드였기도 했기 때문에 해봤더니 또 완전 좋은 거예요. 차 잘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그 다음날 딱 전화가, 원래 오기로 한 시간보다 훨씬 일찍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사람이 디퍼짓 돌려주겠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들 입장에서도 이제 제가 그 레이트 같은 거 되게 안 좋게 하고 포드 컴퍼니의 본사에 전화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디포짓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진짜 그게 레어한 케이스예요. 드문 케이스거든요. 왜냐하면 제 잘못이니까. 제가 그 서류를 잘 안 읽었고 디포짓을 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원래 디포짓은 못 받을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트라이 해본 거예요. 근데 어쨌든 준비를, 자료를 잘 해가가지고 그 디포짓 첨부를 돌려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긴 롱롱한 스토리가 있었고요. 그래서 절대 디포짓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디포짓을 안 해서 만약에 그 차를 다른 누군가가 산다면 그 차는 그냥 운명이 아닌 거예요. 내 차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차 매물은 진짜 보면 볼수록 계속 더 많이 나오고 저처럼 이렇게 운명처럼 딱 이렇게 맞는, 본인하고 맞는 차가 올 거예요. 그래서 절대 차는 빨리 구매하지 마시고 최대한 많이 타보고, 타보면 타볼수록 진짜 전문가가 점점 돼요. 이 차는 안 그랬는데 왜 이건 덜덜거리지? 이 차는 이 기능이 있었는데 이 차는 이 기능이 없네? 이렇게 이런 것들이 비교가 되거든요. 그래서 차는 많이 보시고 차 사시는 게 좋고, 차 살 때 2개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첫 번째는 Carfax 사고 경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리고 이 차가 미국에서 넘어왔는지 안 넘어왔는지. 미국에서 안 넘어오는 게 좋아요. 이 캐나다에서 만들어져서 캐나다에서 한 게 좋고, 그리고 오너, 그 차 주인이 많이 안 바뀐 게 좋아요. 그러니까 원 오너이 제일 좋아요. 그 첫 차를 그 어떤 주인이 타서 바로 파는 거, 그거가 되게 좋고, 그 다음에 차 사고 경험 없는 게 좋고, 그리고 두 번째는 vehicle inspection 한 거 필요해요. 그 차 검진 받은 거 인스펙션 필요하고. 그러니까 다 이걸 맞출 순 없는데 가장 이상적인 거는 이제 칼팩스 처음 떼보시고, 그 다음에 upcoming maintenance. 그러면 이제 upcoming이 뭐냐면 이제 다가올 수리, 뭐 해야 되는지, 뭘 언제 어떻게 갈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full mechanical maintenance. 그러니까 이때까지 뭐 어디서 뭘 어떤 걸 받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밑에다가 링크를 해놓을게요. 제가 아는 한국에
그 정비를 하시는 오빠분인데 이분이 블로그를 하세요. 그래서 이 블로그를 저한테 보내주시고 그 중고차 살 때 체크 이렇게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도움이 많이 됐어요. 모르고 갔을 때는 진짜 몰랐는데 이 블로그 공부하고 가서는 유리 창문 있잖아요. 차에 유리에 보면 유리마다 넘버링이 있대요. 그 유리가 어디서 제조됐는지. 그럼 예를 들어서 혼다 시빅이면 그 유리가 다 혼다 시빅이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혼다 시빅인데 뭐 앞 창문이 앞 유리가 제일 앞 유리가 혼다 시빅이 아니다. 그럼 그 앞 유리를 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돌이 많이 튀어가지고 유리에 크랙이 가서 앞 유리를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고가 나가지고 앞 유리를 간 경우, 예를 들어서 칼팩스에 사고 경력이 있는데 앞 유리를 갈았다. 이렇게 되면 그거는 이제 이 차가 엔진이 이렇게 팍 받으면서 유리가 깨질 정도면 큰 타격인데 그 앞 엔진이 다쳤다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심해야 된다고 하고 또 앞 유리가 어떤 제조사인지 그거 체크 꼭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오빠 말이 싼 앞 유리를 하면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그게 파편이 돼서 다 운전자한테 간대요. 근데 좋은 유리는 이렇게 딱 찍히면 그게 다 같이 붙어 있으면서 그게 찢어지는 느낌이래요. 그래서 앞 유리가 꼭 중요하다고 체크 중요하고 이렇게 계기판 같은 거 보는 거 이렇게 천천히 떨어지는지 팍 떨어지는지 이런 거 이 링크 보시면 진짜 도움 많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car 인슈런스는 어떻게 했냐면 저는 노바스코시아에 있을 때는 인슈런스 컴퍼니를 방문을 해서 상담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는 하는 추세가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전화로 이제 그걸 쿼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을 물어보는 거. 그걸 전화로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전화한 곳에서는 얼마를 요구했냐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국에서 경력을 아예 고려를 안 해요. 캐나다에서 얼마를 운전했는지를 고려하거든요. 그럼 제가 노바스코시아에서 한 2, 3년 정도 있었으니까 그 정도의 경력을 쳐지는 거예요. 3천 몇백 불이었어요. 그러니까 경력이랑 나이랑 그다음에 직업 그다음에 어디 사는지 이런 것들 쫙 얘기했을 때 자차 보험 안 들었을 때 3천 몇백 불이었거든요. 그럼 한국으로 치면 2, 30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전화를 쫙 돌렸죠. TD 인슈런스 거기가 제일 괜찮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TD 은행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TD 인슈런스 물어봤더니 Graduate Student 할인을 받았어요. 대학원 할인을 받아가지고 얼마를 했냐면 1647불을 냈습니다. 그게 1년이에요. 그러면 1647 한 달씩 낼 수도 있거든요. monthly pay도 가능해요. 그러면 한 달에 137.25불이 나오는데 이제 매달 결제하게 되면 그 조금 더 가격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1년 한 번치를 바로 했기 때문에 1647불을 결제를 했습니다. 약간 그 노바스코시아보다 좀 비싸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3천 몇백 불을 듣다가 이걸 들으니까 바로 그냥 TD 인슈런스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유학생이 캐나다를 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settle down 하기 위한 조건들 첫 번째 SIN number 만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health card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필수는 아니지만 세 번째는 차를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뭐 각종 driver license랑 그런 거 어디서 받는지 플레이트 같은 거 받는 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인슈런스 마지막으로 차 보험까지 다루어 보았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주제를 생각해보고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